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안녕하세요. 8살 자폐 2급 판정을 받은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빠입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늘 좋은 정보, 좋은 내용들을 올려주셔서 육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가 자폐 판정 나기 이전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 6년 정도는 엄마 집에서 양육하였으며 2주마다 2일씩 면접을 진행하였습니다. 아이가 7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남동생을 때리기 시작하고 함께 지내는 것을 괴로워하였습니다. 근데 그 공격성이 어른들에게까지 가게 되었고 양육을 하던 외할머니와 엄마를 너무나도 싫어하는 아이가 돼버렸습니다. 결국 엄마 집에서 두 아이를 양육하기 버거워 올해 초부터 첫째 아이를 아빠 집으로 데려와 양육을 시작하였습니다. 약 10개월간 아이를 잘 적응시키면서 행복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먹는 것도 잘 먹고 학교도 잘 가고 무엇보다 아빠에게 분리불안이 생길 정도로 잘 따르고 매미처럼 붙어 있었습니다. 단 대부분의 자폐 아이들이 가진 특성은 있었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먹기 싫은 것, 가기 싫은 곳, 루틴대로 행하지 않은 것 등은 분노를 표출하였습니다. 양보를 통해 최대한 분노를 조절을 할 수 있게 애를 써왔고 최근 몇 달간은 잘 적응하여 분노 시간이 점차적으로 줄어든 것도 보이고 잘못했다 생각이 드는 것은 금방 후회하고 사과도 하러 오고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가 잘 돼야겠다는 생각으로 훈육을 포함하였는데요. 처음에는 잘못된 행동을 아빠가 싫어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보이는 듯하며 고치려는 모습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종종 뜬금없는 공격성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의 얼굴을 갑자기 핥히는 행동, 학교 선생님과 소통이 잘 되지 않아 갑자기 공격하는 행동 등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2주 전의 일입니다. 아이의 공격성을 고쳐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양팔을 붙잡고 오랜 시간 동안 아이가 풀어달라는 것을 풀어주지 않고 때리면 안 된다는 것을 인식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참다 폭발해버렸고 광적인 힘을 쏟아내며 양팔을 풀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 손가락 쪽에 자기 손톱으로 눌러 제 손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나기 시작하였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그만하고 아이를 재웠습니다. 문제는 다음 날부터 벌어졌습니다. 아이가 마음의 문을 닫았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보이게 아빠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게 하며 심지어 끌어안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딜 나가려 하지도 않아 학교를 2주째 못 보내고 있으며 약을 먹어도 흥분하게 되며 분노 조절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필요한 것은 몇 가지 단어를 활용하여 요청하였었는데 몇 번을 왔다 갔다 반복 후 손짓으로 겨우 부탁을 하고 있고 그저 생리현상과 필요한 것들, 먹을 것만 요청할 때만 잠시 가까이 오고 그것을 해결해주면 바로 곁을 떠나버리는 행동을 합니다. 또한 아빠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옷을 입힐 때도 입는 도중 옷이 팔에 걸리는 문제라도 생기면 바로 뒤로 넘어가서 분노를 표출합니다. 현재 아무것도 아이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병원을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고 못 때리게 부둥켜 안고 있으면 분노가 극에 올라 얼굴에 실핏줄이 터질 듯이 화를 냅니다. 다시 되돌려보려 훈육은 완전히 포기한 상태고 해달라는 것만 챙겨주면 최대한 화낼 일이 없게끔 조심스럽게 챙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날이 보이지 않던 공격 행동들이 너무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아이의 마음을 다시 열어주고 싶습니다. 엄마 집에서도 많이 힘들었던 아이였고 아빠 집에서까지 마음에 상처를 입힌 것 같아 매우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아이가 다시 전과 같이 마음을 열고 아빠를 부를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이든 다 하고 싶습니다. 너무 정말 생각 하나하나에 다 묻어 있어서 너무 마음이 되게 아프다. 그리고 현재 아버님이 되게 죄책감을 되게 느끼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냥 드리고 싶은 일단 가장 처음은 아버님이 내가 얘를 뭔가 학대하겠어 이런 마음으로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고 사실 아이한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신 노력이시잖아요. 그것마저 너무 많은
죄책감으로 끌어안지는 않으셔도 된다라고. 자폐 성향을 가졌던 안 가졌던 그 각자의 성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정말 쉬운 성격은 아닌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아빠가 예를 들어 자기를 막 꽉 잡고 훈육한 게 내가 너무 속상하고 화나고 억울하고 했어도 이렇게까지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각자들의 성격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왜 정말 와 쟤는 독하다 이런 성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대체적으로 우리 딸. 그래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쉽지 않은 성격인 거예요. 왜냐면 아빠가 이 정도 해도 아빠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리고 예를 들어 정말 하루 정도 토라지고 많은 경우들이 많지 드물지만 근데 이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경우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하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정말 마음의 문을 닫았다는 그 전날 있었던 사건은 좀 안타까운 훈육 방법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이렇게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는 아이들도 있고 아닌 아이들도 있지만 결론 아버님이 그 훈육을 왜 했어요? 얘가 공격적인 행동 막 그런 걸 보이니까 너 그러는 건 절대 안 돼라는 거를 뭔가 강하게 알려주시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효과적이지 않은 경우들을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겪는데 이제 물론 마음은 너무 이해가 가죠. 그리고 아버님이 정말 무슨 교육 전문가도 아니고 아버님도 정말 좋은 의도에 하신 거는 이제 너무 알지만 아이 입장 그리고 아이가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었다는 건 이제 너무나 좀 명백한 사실이고요. 저도 이제 상담을 진행해보고 이렇게 아이들 행동 문제를 다루다 보면 특히 아버님들이 그런 일종의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시는데 그 시대가 또 있잖아요. 그리고 아버님도 있고 뭐 할아버지도 때렸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버님이나 할아버님들은 본인들의 살던 시대의 어떤 그 인식이 있는데 이렇게 아빠를 때리고 할아버지를 때린다는 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행동인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용납이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럼 이 행동, 어머 얘가 이러면 어떡해. 얘가 우리 아들이 내가 사랑하는 손자가 이렇게 자라나는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버릇을 뿌리를 뽑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랐을 때 어떤 훈육 방법이 매가 많았어요. 사실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맞고 자란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따끔한 매로 아니면 막 아주 강한 어떤 체벌로 이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를 얘한테 정말 막 뿌리 깊게 인상 깊게 알려줘야겠어 라는 마음의 그런 강한 방법을 써보시는데 결론은 100이면 100 다 후회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들을 유형들이 아닌 거예요. 자폐성을 가진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그 훈육을 듣고 아빠랑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는 걸 보니까 나는 정말 절대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절대 안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강압적인 방법이 결국은 아이의 행동을 오히려 키워버린 결과들을 보시니까 이제는 그건 안 되겠다라는 거를 이렇게 정말 한참의 시간이 걸려서 체득하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친구 자체가 너무 강한 행동이 나와버리니까 오히려 아버님은 빨리 깨달으신 거예요. 왜냐면 아이가 이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루 이틀 괜찮다, 며칠 괜찮다가 또 공격을 하고 그러면 그 방법을 또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강한 반응을 보여버리니까 이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걸 오히려 빨리 깨달으신 케이스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가 문제인데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과 이미 하셨을 것 같은데 사과하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훈육이란 없어. 그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관계가 되게 좋았다고 하셨어요. 한 10개월 정도 관계가 되게 좋았는데 그러니까 훈육을 추가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공격이 계속 되니까 또 어떤 거를 강하게 훈육하려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훈육을 뭘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훈육이라는 건 되게 필요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교육이 있고 보육이 있고 뭐 훈육이 있고 이런데 훈육이라는 건 일종의 훈련시켜서 얘가 몸에 체득되도록 하는 게 훈육이거든요. 근데 훈육이라는 거 이코르 반드시 엄하거나 혼내거나 이런 거는 아닌데 이미지를 너 이건 안 돼 이렇게 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 게 훈육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훈육은 그냥 바른 방법을 알려주고 그게 얘한테 체득될 수 있도록 절차적으로 잘 알려주고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리고 제가 이런 것도 많이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같이 오는 활동지원 선생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이렇게 교육을 전문적으로 다 받으신 건 아니라서 애가 행동이 예를 들어 얘가 뭐 선생님을 툭 때린다거나 아니면 선생님한테 막 뭐든지 해달라고 좀 떼를 쓴다거나 이럴 때 너무 끌려다니시는 모습을 볼 때도 있고 애가 때리니까 너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려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 그러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이렇게 일종의 나름의 몇 개의 절차를 알려드리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냐면 친절하시던 선생님이 안 돼! 목소리가 달라지시고 뭔가 이렇게 엄하게 얘기해야지 된다는 걸로 약간 착각해서 받아들이시는 게 있어요. 지금 어쨌든 이 친구가 말을 안 하고 막 이렇게 지시를 안 따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충분한 진심 어린 사과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기본이다. 기본적으로 여러 번이요? 여러 번이라도 그 기회가 얘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전 뭐 많이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얘 표현해서 보니까 간단한 의사소통은 말로 가능한 친구 같아요. 뭐 사과를 하기도 하고 의사소통을 하니까 그리고 아빠라고 충분히 불렀던 아이고 그리고 그거를 또 좀 하나 엄두에 두셨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이 아이가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지만 상처 많이 받은 아이라는 거. 그러니까 얘가 자폐 진단을 받기 전에 이혼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럼 이 아이가 그 가정에 노출돼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혼 가정들을 보는데 이혼이 나쁜 게 아니라요. 이혼은 근데 어떤 갈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모가 갈등하는 그 현장에 아이가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정에 따라서는 우리는 싸움이나 갈등을 애 있는 데서는 안 했어요라고 표현하실 수도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런 거는 애 앞에서 막 갈등을 보이면서 싸우신 것보단 훨씬 잘한 거지만 만약에 우리는 그런 적 없는데요. 애 앞에서 싸운 적 없는데요. 하더라도 이혼을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해피하지 않잖아요. 애들은 공기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 앞에서 싸우지 않았어도 이렇게 뭔가 갈등이 가득한 상태에서 아이를 마주하게 된 그거에 아이는 분명히 불안을 느꼈을 것 같거든요. 나는 이제 누구랑 살고 어떻게 되나 이거 정말 공기로 느껴요. 그러면 아이는 거기서 이미 상처를 받았고 이 아이가 분명히 그런 상처를 좀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아이들마다 달라요. 더 안 좋은 환경에 처했던 아이인 것 같은데도 얘는 별 문제 없던데 하고 자라날 수도 있고 어떤 애는 어려움이 조금밖에 없었는데 걔한테 그게 굉장한 상처로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의 경우에는 좀 깔려진 상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뭐 다른 가정 케이스 보는데 내재되어 있던 그 상처들이 갑자기 이유 없는 공격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버님 생각하기에 이건 아니지 하는 거에 너무 절절절 내가 얘한테 상처 줬다는 미안함 때문에 절절절하는 모습은 오히려 부모로서의 신뢰감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기본은 지키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이슈 전에 이미 행동 문제가 나왔던 친구인데 이슈를 만났어요. 근데 제가 겪어봐서 알거든요. 이거는 사실 아이도 트라우마지만 저도 맨날 트라우마에 빠진다니까요. 나 지금 훈육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느 정도로 이거 훈육해야 되는 거 맞아? 내 판단이 맞아? 약간 되게 그리고 엄마가 갈등하는 그 0. 몇 초를 애들이 알아요. 그래서 더 한 번 도전해 보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이거 안 되는 거 맞아? 그리고 너가 일관된 행동으로 보여지는지를 저희 딸은 많이 똑똑해요. 그래서 너무나 확인해서 제가 일부러 표정도 정말
더 신경 써야 되고, 왜냐면 저희 딸은 시각적으로 되게 그렇거든요. 아까 팔을 꽉 잡았다는 표현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런 접촉보다 어떻게 보면 시각적으로 무서운 표정을 지었다거나 막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오히려 더 공포로 다가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희 딸은 그랬다고 저는 봐요. 저희 딸이 원래도 시각적으로 예민하고 막 빛 이런 거 자극 추구 이런 것도 많았던 애라 가지고, 그래서 저는 표정에 굉장히 신경 쓰거든요. 아이한테 얘기할 때도. 그러니까 뭔가 지적할 때도 약간 미간이 이렇게 찌푸려지면 되게 막 이렇게 되게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은 지적할 때도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될 정도로 제가 되게 계산을 많이 해야 될 정도로 저희 딸은 되게 더 어려웠던 케이스거든요. 솔직히 아드님보다. 근데 저는 분명히 믿어요. 아버님의 그 10개월의 힘을. 아이가 분명히 변화가 있었잖아요. 엄마랑 있을 때보다. 그거는 아버님이 한 10개월의 힘은 지금 사실은 그 10개월이 없었던 사람보다는 더 많은 자양분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미 지나간 건 빨리 접으시고 앞으로 그럼 내가 10개월의 그 자양분을 통해서 앞으로 얘랑 다시 어떻게 신뢰관계를 쌓아갈 건지부터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저는 왜 더 권하냐면 학교도 못 가고 병원도 못 갈 정도로 어떻게 보면 되게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왜냐면 일상생활이 돼야 되는데 아버님이 직장을 다니시는지, 그리고 아버님 직장을 가시면 예를 들면 조부모님들만 또 남겨져서 또 어떤 위험한 상황에 놓일지 모르고 아이도 스스로도 위험할 수 있어서 저는 지금 이거는 되게 뭐 가리지 않고, 만약에 전문가를 모시는 게 당연히 경제적으로 부담이 드는데, 그러면은 내가 경제적으로 부담하지 않고도 전문가를 만날 수 있는 수단을 적극적으로 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나 사회복지 뭐 복지관이나 이런 데 통해서 만나보시고, 되게 그 전문가의 조언을 많이 그러니까 듣는 게, 그러니까 전문가 없이는 해결하지 못할 거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전문가의 개입이 들어가면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시간이 단축될 것이다. 그리고 아버님이 덜 미안해야 되는 거는 10개월의 힘이 있다는 걸 늘 잊지 마세요. 이 한 번의 실수는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복원할 수 있어요. 아이가 10개월 동안 그 아버님이 들였던 노력에 대해서 반응해줬다는 건 그만큼 아빠랑 소통을 많이 했다는 거니까 하실 수 있거든요. 왜 더 장기전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사건 이전에 아이가 먼저 행동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거는 이거 아니어도 아버님 더 강화됐어요. 왜냐면 지금 학교에서 아버님이 훈육하게 된 계기가 그거거든요. 학교에서 갑자기 선생님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어른들한테까지, 이거는 아버님 사건 때문에 시작됐다기보다는 이미 늘어나고 있던 시점에 만난 그냥 하나의 이슈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전문가, 특히 행동을 잘 보실 수 있고 좀 이렇게 경험이 많으신 분, 약간 뭐 다뤄본 임상 그 현장에서 했던 경험이 많으신 분한테 꼭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